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72입니다. 18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채 시집을 갔고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화장품 업계에서 잔뼈가 굵어졌고 지금은 한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보다 제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유일한 아들, 민준이입니다. 평생 저 혼자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기에 민준이의 결혼은 제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세희라는 여성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살짝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저는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렴. 제가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자. 아들은 세희라는 30살의 여성을 한번 만나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세희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감 후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희의 모습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소나 예의범절이 극도로 완벽했고 그것이 오히려 제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세희의 말투와 행동은 너무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서 오히려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해오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세희의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며칠 후 저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대답에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가씨, 세희 양 말이다.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민준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있고 우리 회사를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해서 말이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세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중대한 일이란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준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세희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요.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레스토랑에서 세희의 본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민준아,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단다. 네. 어떤 생각이세요? 어머니, 내가 내 레스토랑에서 청소부로 위장하고 일하면서 세희 양을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요? 그건 좀 너무. 그래. 조금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잖니. 엄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단다. 오랜 상의 끝에 아들도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했고
레스토랑 직원들에게도 새로 들어온 청소 아주머니가 저라는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레스토랑에 가기 전 세심하게 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다소 화려한 옷차림을 즐겨 입지만 그날은 낡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뒤로 질끈 묶은 뒤 얼굴에는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도록 옅게 검버섯 분장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겠는데요. 변장한 제 모습을 본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저조차도 낯설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세희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신 김영자 씨입니다. 다들 잘 부탁드려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살짝 굽히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바빠 보였지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좀 닦아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바닥과 테이블을 닦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고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희가 레스토랑에 오는 날이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세희는 손님처럼 자주 가게에 들르곤 했습니다. 바닥이 좀 미끄럽네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닦아주시겠어요? 세희는 환한 미소로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말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 뒤에 다른 표정을 숨기고 있는 듯했고 그 미소가 눈가에는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희의 또 다른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나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주방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면서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주방 보조에게 쏘아붙이는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주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세희가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응. 미수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 물었어.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희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레스토랑 매출만 해도 엄청난데. 그 남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까지 있더라고. 결혼만 하면 그 재산이 전부 내 것이나 다름없지. 그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희의 말에서는 노골적인 욕심이 뚝뚝 묻어났고 아들에 대한 진심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거든.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세희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희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을 납득시키려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을 만한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김세희라는 여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특히 남자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저는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청소부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자 세희의 수상한 행동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제게 말을 걸 때는 언제나 다정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 웃음은 결코 눈가에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주방에서 식자재 발주 실수가 있었을 때도 평소 같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일이었지만 세희는 유독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곤란해요. 이거 전부 다 아니, 민준 씨 돈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둘이 돈이라고 말할 뻔했고 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닦으면서도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김세희 씨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김세혜 씨는 3년 전까지 서울의 유명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시 업소 마담과 지금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 같고요. 제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3번의 파혼 경력이 있습니다. 모두 자산가의 아들들과 약혼했지만 결혼 직전에 파혼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네. 사진과 관련 서류들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마담과의 통화 내용 일부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세희는 사기나 다름없는 수법으로 재산을 노리는 여자였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세희의 정체를 명백히 보여줄 증거가 없다면 아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직접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희가 마담이라고 부르는 사람. 즉, 당시 그녀의 고용주였던 최미숙이라는 인물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최미숙을 만나기 위해 저는 탐정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의 가게였고 화려한 장신구를 한 중년 여성이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최미숙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민준의 어머니입니다.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아, 세희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애랑은 별로 연락 안 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가진 증거로는 당신과 세희가 지금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의 단호한 말투에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더 알고 싶으신 거죠? 미숙은 무언가 생각하듯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세희는 처음부터 돈을 보고 접근한 게 맞아요. 민준 씨가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어머니께서 큰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럼 예전의 약혼들도 네. 전부 같은 수법이었어요. 부잣집 아들들에게 접근해서 약혼까지 한 뒤에 마지막에 파혼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죠.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감쪽같이 속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세희가 노리는 건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딱 1년만 살다가 이혼 소송을 걸어서 재산의 절반을 차지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미숙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결국 미숙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세희와의 대화 녹음 파일과 과거 사진, 그리고 세희가 세웠던 치밀한 계획까지 모두 제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단계는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세희의 정체를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날 밤,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세희 양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니?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요즘 세희의 행동에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힘겹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민준아, 사실 엄마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서류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그것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엄마는 이른 평생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을 길렀단다. 처음부터 세희 양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더니 과거에 3번이나 파혼한 경력이 있더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결혼 직전에 파혼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걸 계획하고 있었어.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내민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번에는 제대로 잡았어. 1년만 버티면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스피커에서 세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심으로 세희를 사랑했는데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세희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실들을 어떻게 다 알아내신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변장해서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이야기까지 모두 들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고생까지? 괜찮아. 엄마는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밝히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아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비록 고통스러운 결말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자에게 꼭 필요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을 했습니다. 화사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허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도심에 있는 한정식집의 별실에 도착하니 세희와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들어서자 세희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하지만 제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잘 지내셨지요? 세희의 어머니가 싹싹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두 사람은 과연 세희의 과거와 계획을 알고 있을까?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희 양.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가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자 모두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제가 왜 민준 씨를... 그렇다면 왜 이런 통화를 한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해 두었던 통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세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세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잡았어. 1년만 버티면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이건 세희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세희야. 똑바로 설명해봐. 아빠. 그게 세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저는 그녀의 과거 사진들과 파혼 당시의 합의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세희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두 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희 양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세희의 아버지는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일어나 세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희 씨,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민준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세희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조용히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세희의 부모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뒤 죄송하지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세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괜찮아. 내가 순수했을 뿐이야. 순수한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란다. 저는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 이걸로 끝난 거야?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레스토랑 일에만 전념하자.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네. 어머니. 이번 일로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래. 하지만 그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란다.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라는 뜻이지. 아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경험이 아들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해 주세요. 청소부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씁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한층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민준아.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저를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레스토랑의 조용한 홀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세희의 행동은 처음부터 전부 계산된 것이었네요. 만났을 때부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직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더는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 사랑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네. 알아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처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도록 노력할게요. 아들은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 덕분에 우리가 전보다 더 가까워진 건 틀림없지 않니?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며 청소부로 변장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걸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이 레스토랑을 더 멋진 곳으로 함께 키워나가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의 조언을 더 소중히 여길게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은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란다. 우리 아들도 이제 그걸 알게 된 게야?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는 진실이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성장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레스토랑은 더욱 번창했고 새로운 지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새로 온 헤드 셰프님. 어떠세요? 그래.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진솔해 보여서 좋구나. 좋은 인재를 잘 찾았네. 이제 저는 더 이상 청소 아주머니가 아닌
레스토랑의 공동 경영자로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저를 박 대표님이라 부르며 존중해 줍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사람을 볼 때도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래. 그게 바로 엄마가 바라던 거란다. 우리는 이제 그 아팠던 일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이 퇴근하실까요?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어머, 우리 아들 요리 솜씨도 많이 늘었네. 그렇게 평온하고 충실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성장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래. 민준아, 앞으로는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으로 물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갈까요? 그래.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 듯하면서도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이겨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박 대표님, 오늘 파스타는 어떠셨어요? 응. 민준아, 소스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니 레시피를 조금 수정해 보는 게 좋겠구나. 새로 들어온 여성 헤드 셰프인 이수진 씨는 정말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저는 그녀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안정된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들이 저를 바라볼 때면 과거에 아팠던 날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는 청소 아주머니로 변장할 필요도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니? 수진 씨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는데 어머니께도 꼭 맛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수진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주 미세하게 목소리 톤이 바뀌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굳이 변장까지 해가며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들은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좋지. 엄마도 기대하고 있을게. 우리의 미래는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민준아.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쁘단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듯 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걷는 매일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머니, 이제 퇴근할까요? 그래. 가자.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